동의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짧게 띄워주셔서. 한미 협상 결과 7월 30일 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자찬이 여러 가지로 늘어졌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들과 동등하고 우월한 조건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동의하시느냐 물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큰 틀에 정해진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GDP 대비하거나 인구 대비했을 때 인근 일본하고도 말할 것도 없고 이유하고 비교해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덤터기를 쓴 그런 협상 결과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월한 조건이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현재 디테일과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 안 된 것은 아실 거고요. 예를 들어 일본과만 놓고 비교할 때 큰 틀에 있어서는 일본의 GDP 또 우리의 GDP 상황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마스가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1,500억 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일정하게 동등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3,500억 투자 조건에 대해 가지고도 그때 미국 측 발표, 우리 측 발표가 달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측 발표를 지금 고집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합의를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잘 됐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자, 8월 25일 날 그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실무회담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도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거두셨는데 한미 정상들 즐겁게 웃고 끝났으면 성공한 회담이다.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 간의 정상 간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때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나러 뭐하러 가셨습니까? 지금 7월 30일 날 협정 맺은 것들 중에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좀 부담이 강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받아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부담을 줄이거나 뭐 이런 거 하러 실무 협상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 협상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물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지금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때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조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사인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대변인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까? 왜 두 사람 이야기가 틀립니까? 네, 큰 틀에서의 틀은 그때 정해졌고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국익. 그렇게 이야기가 잘 됐으면 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까? 이게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을 대놓고 국민한테 대놓고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어디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됐다고 얘기한 것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얘기한 것이 지금 거짓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3,500불도 모자라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실무 협상할 때 기업들이 1,100달러 추가적으로 직접 투자 이렇게 또 한다고 더 오히려 우리가 더 덤터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이렇게 1,500 더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 해놓고 나서 좀 조지아주 그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간슬개를 다 퍼줬다는 말도 팩트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만약에 실제로 무언가 상호 도의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 하면 그것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갑자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보적인 외교 역량과 안이한 대응은 조지아주 사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국민이 지금 9월 4일 날 317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사태입니다. 9월 4일 구금됐는데 총리께서는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그 상황 직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외교부 또 산업부 이런 관계 장관들하고 회의하셨습니까? 저 상황은
벌어지자마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됐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입니까? 대통령 주재입니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안 보입니다. 대통령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는 계셨겠죠. 대통령은 9월 4일 구금이 됐는데 그리고 이미 그에 대해서 9월 4일 그 구금이 전력을 됐는데 다해서 대책을 세워라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것이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항에 쇠사슬도 묶이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구치소에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의 응급은 이틀이나 지난 9월 6일 그것도 직접 이게 메시지를 낸 것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봐도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들 회의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총리님도 하나도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어디 대통령 이때 외국 갔습니까? 의원님, 예. 저 직후에 장관들이 다 움직이고 현지에서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실제로 바로 이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무장관, 대통령- 외교부 장관 현지에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그 구체적인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9월 6일 날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사도 없는 주미 대사관, 총영사도 없는 아틀랜타 총영사에 다 맡겨놓고 장관은 9월 8일이 돼서야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이때까지도 대통령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뭐 하셨는지 이렇게 봤더니 9월 5일 날 전통시장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은 이렇게 영화 보러 가가지고 영부인하고 영화 보러 가서 이렇게 판대수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317명이라는 많은 한국인이 구금돼가지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영화 보러 갈 그런 정신이 듭니까? 이게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총리께서 확실히 건의를 하셔야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라. 대통령 정론기를 통해서 장관들 보내서라도 빨리 해결 좀 시켜야 된다. 이런 건의 하셨습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가지 지휘를 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런 제가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좀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는 초반부에 제기하셨던 그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에 관련한 것과 유사한 수준, 제가 수준이라는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다 지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전면에 나서서 지시를 하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그런 움직이지 아주 그냥 않으면 사소한 어떻게 사건입니까? 현지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주미 총영사가 파견돼서 대책본부를 꾸렸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 안 나서느냐,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해를 풀었고 그렇게 스마트하게 칭찬을 받았으면은 직접 전화 통화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대통령께서 저 사건 직후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는 것이 이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시지. 지금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간세 협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상에 조금이라도 좀 지장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맞죠. 네, 말씀 주십시오. 지금 순복음교회 또 김양 목사 압수수색, 오산기지 압수수색, 그리고 중국 특사 파견 이런 것들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다 벌어집니다.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시는데 정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특사도 파견하면 안 됩니까? 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꼭 이 시기에 그렇게
파견해서 자극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변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절제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주시는 질문도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김일웅 씨가 총리님 친형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 간세협상 7월 30일 바로 직전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 한미동맹은 제국주의 아가리에 우리를 넣는 것, 이런 의견에 지금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견해에 사실은 총리님께서 동의하시느냐고요. 제가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미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족의 견해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좀 아니 저런 견해는 가족 있다 하더라도 꼭 이 시기에 이런 거를 올리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일반입니다. 제가 그렇게 올리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해시키고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굳이 답을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K2 공항 이전 사업 알고 계시죠? 네. K2 공항이 군사공항이고 암호공항 맞죠? 이런 군사공항, 암호공항